네, 운주커피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아침.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아침으로 또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좀 빠졌네요. 예, 1% 정도 빠졌습니다. 네. S&P 기준으로 0.96%, 나스닥이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1%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어땠죠? 고점에서 매물을 좀 맞으면서 네. 뭐 견조한 흐름이었지만 계속 매물 맞으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1%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네. 했죠. 고용 보고서 때문에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가가 올랐고 달러인데스도 올랐고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이렇게 오르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시장이 매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지수 난 상태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올랐다가 하루 만에 빠진 걸 보면은 네. 이것도 전체 매크로의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차익 매물을 좀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WTI 기준으로 77.2달러까지 갔고요. 브렌트유는 80달러를 넘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거기에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이게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하다 보면은 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겠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해서 제가 어제는 차트를 다 보여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02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표현 드리길 이게 급등을 하면 안 된다. 네. 급락해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4% 위로 다시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은 당연히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 분위기가 동결로 가는 거 아니야? 빅스텝은 이제 제로로 갔고요. 네. 25p 금리 인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좀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달러 인덱스 상승과 일본 정부의 긴축 조절 이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약세가 됐고요. 엔화는 148엔까지 올랐습니다. 이 엔화도 이게 140엔 아래로 막 떨어질 때 162에서 142엔까지 떨어질 때 시장이 텐트럼 이렇게 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네. 다시 올라가서 이게 150엔을 넘어서면은 또 안 좋게 봅니다, 이거. 위아래가 다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149엔까지 갔다 148엔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지표들이 매일 보여드리는 이게 뭐 별 움직임이 없을 때 내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유가나 국제 수익률, 환율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키면 시장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U 추락 급증으로 인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2.2%, 장중에 4% 이상 상승했었어요. AMD도 뭐 강보합인데 장중에 더 많이 올랐었고요. TSMC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HBM 공급 체인만 상승했어요. 요것만 딱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약세이고 빅테크도 약세이고 다 약세인데 네. 그 엔비디아와 엮여 있는 HBM 공급 체인 요게 섞여 있는 데만 어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제 한 2.2% 하락했는데 AI 서비스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한 3.7% 하락했는데 로보택시 이번에 발표하잖아요. 내일 모레 하는가요? 네. 발표하는데 10월 10일이죠. 쉽지 않다. 이번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도 있지만 상당히 실망감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섞여 있는 거 빼놓고는 다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락을 한 것은 이 지표들의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58% 상승해서 2,610포인트, 코스닥은 1.56%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도를 했습니다. 5,395억 순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049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매 거래가 플러스 292억. 이거 진짜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된지. 네. 거기에 이제 기관들도 어제 보면 연기금이 869억, 투신 258억, 사모펀드 241억. 뭐 규모 크지 않죠. 네. 보험은 112억. 기관들이 팔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금융투자만 팔았고 기관들도 사고 외국인들도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또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섹터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장중에 LG에너솔루션이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는 4%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2차 전지 소부장 중에 뭐 20몇 % 씹은 종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5%대 되면서 HBM 관련 종목들이 떴어요. 한 8%, 10%씩 떴습니다. 종가는 플러스 6.2% 상승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매도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강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하루 종일 마이너스 있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와서 강보합 수준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하는 거예요. 네. 우려를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여기를 저점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먼저 그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저의 판단은 요번에 실적이 지금 요 말씀 잠깐 드리면요. OP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컨센이 11조 정도 되는데 상단이 14조, 하단이 8조예요. 이게 계속 컨센이 내려가서 가장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0조 위에서 10.3조, 10.5조 이렇게 있느냐. 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인식을 좀 갖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 떨어지면 우려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발표됩니다. 제가 네. 방송하는 중에 발표될 수도 있겠죠. 8시 그렇죠. 8시에 발표될 수도 네, 있고요. 중반쯤이니까.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이 6.8조, 상단이 7.5조, 하단이 6조, 요 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10.3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한 10.5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0조만 넘기면 그래도 저점 형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요번에 잠정 실적 발표잖아요. 예. 그리고 본 실적 발표는 이달 말에 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주에. 그 사이까지는 확연하게 저점을 찍었다 아니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결정을 짓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실적을 따로 발라내기 어려우니까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들 뭐 오늘 뭐 따로 또 나오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본 실적이 나오면서 IR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이에는 본 실적을 보는 그 구간까지는 뭐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은 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저점이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조금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네. 표현을 드리냐면 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거기가 저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자.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튼간에 반면에 또 SK 하이닉스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SK 하이닉스는 종가 6.2% 외국인들이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와 HBM 관련주,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이오테크닉스, 네. 또 뭐죠? 갑자기 뭐 한미반도체도 뭐 조금 네네네. 올랐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지금요. 아무튼 뭐 그 세 종목이 대표 종목이에요. 그런 네. 것들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뭐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걔들이 시가총액이 좀 높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또 6%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대표 종목들이 오르면서 특히 2차 전지가 어제 제일 강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1.5%까지 올라가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닥은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폭스콘이 테크데이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합니다. 스마트 EV 그리고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의 AI 통합 기술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우리가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휴장이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그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예요. 이수페타시스, 아니요. 아니고요. PSK.
PSK 홀딩스. PSK. PSK 홀딩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아니면 누가 지금 댓글에 올려갖고. 그 세 가지가 제일 같이 따라다니는 종목. 그렇습니까? 같이 따라다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매크로 시황 보면 미국 상황을 잘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 내내 매물이 보인다, 차익 매물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9월 고용 보고서 이후에 분위기가 확 변했습니다. 경기는 연착륙 기대 그리고 금리나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걸 여기 빨간 글씨로 써왔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급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기 침체 네.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면 금리 동결 우려가 있고 물가 상승 우려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확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빅테크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에는 최초에만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시장은 반영했다 그러고 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숫자를. 그 숫자를 받아들이거든요. 최초에 이런 변화가 생길 때는 항상 그렇게 시장은 좀 거기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보시면 아시겠죠. 일본이 162엔 달러엔이 162엔에서 140엔대까지 쭉 떨어지는 동안 폭락했잖아요. 네. 거의 30% 가까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지수 거의 다 원위치했습니다. 그런데 달러엔이 지금 올라와서 148엔이지 뭐 146, 148, 146 요 정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저 위에 162보다 한참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미 반영했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는 신고 지수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중동 리스크의 부분은요. 그리고 지수는 유동성으로 신고 지수를 나면서도 계속 악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이제 한 달 안 한 달 남았습니다. 남았죠. 한 달. 한달안 10월 초? 11월 11월 초 4일인가? 예, 예. 네. 한 달 남았죠. 한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마도 경계 심리가 좀 더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뭐 어떻든 수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치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경계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중립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결론 네. 진다면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그냥 그 종목이 만약에 엔비디아 오르면 그 섹터 오르고 이러듯이 그렇듯이 어떤 종목이 뭐 호실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섹터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개별 종목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신고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지수도 많이 지금 신고 지수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로 보면서 경계 심리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요.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 지수가 못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문에 또 떠들썩하고 뭐 이럴 텐데, 이거 나오면은 그냥 온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늘 나옵니다. 네. 사실 그게 하면 나오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게 단계적으로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는요.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게 맞아요. 수급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은 계속 안 좋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있는데, 저는 그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은 분명히 맞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성장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성장의 기회를 줬고요. 네. 그리고 2015년도에 내수보양 정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강력하게. 그때 코스피는 멈춰 있었는데 코스닥은 뭐 10배씩 가로 막 발생하고,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섹터나 종목, 지수보다는 섹터나 종목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던 것 같던데, 수급적으로 지수는 올라올 수 있어요. 자본시장이. 그런데 실물 경기가 좋아질 거냐?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걸 성공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월가의 자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가봐야 되는 거지만 또 의견이 각자 다르겠지만요. 우리로서는 중국이 시장이 오르던 어떻든 돈을 써서 부양 정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낚시 효과는 우리한테 있어요. 과거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펀드 매니저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중국 관련 주들을 막 찾고 서로들 막 얘기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진입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은 있다. 뭐 너무 막 차단하고 뭐 안 될 거야. 막 이런 단정 짓지 말고 그 영향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좀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금리를 뭐 천천히 인하지 않겠냐 또는 동결하지 않겠냐 심지어 뭐 인상 얘기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대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중립금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이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중립금리는 3에서 3.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지표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동결하거나 인상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운신의 폭이 생겨서 천천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은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에요, 둘 다.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만들어진 상황이다. 여전히 약하지만 위쪽을 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미국 상황과 중국 상황에 대한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 보고서 후에 막 그 지표들이 막 변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다 바꿨습니다. 또 어떻게 바꿨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고용 지표가 강하긴 하지만 월간 수치임으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할 리스크를 경계해야 된다.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예전부터 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무슨 금리 인상을 해, 무슨 동결을 해, 완화적인 것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분은 계속 하고 있고요.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1월 연준의 빅컷은 빅컷 전망은 철회한다. 25p 인하가 맞다.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임무를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9월 고용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9월에 빅컷 이후 경제 지표가 놀라울 정도로 강해 추가 빅컷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천천히 할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레리 서버스 교수는 연준의 9월 빅컷은 실수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한 방에 빅컷이라는 건 실수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제가 감히 이분의 말을 제가 토를 달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2%를 하회할 거를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간다면 또 같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같이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빨리 50bp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려는 전략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bp 금리 인하식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엄마장자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드랭컨 밀러 이 분은 GDP는 추세를 상회하고 있고 이거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네. 거기다 기업 수익은 강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예요. 크레딧은 타이트하고 금값도 고점을 경신했어요. 고금리로 인한 제약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금리를 막 빨리 내리는 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뭐 고금리 때문에 네. 뭐 안 좋아진 게 있냐? 네. 그래서 이거 별로 고금리도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바라는 막 50bp씩 막 금리 그렇게 할 인하하고 필요는 없다. 이런 거 이제 물 건너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그 전에는 비컨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변화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에요.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 타이밍을 일부러 맞춘 것 같기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냐 중국이 어제까지 휴장이었잖아요. 네. 휴장 21% 올랐습니다.
그 5일 사이에 21 지수가 예, 지수가 21% 올랐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아까 공 기자님은 그 사이에 우리 그 홍콩 항생 지수는 움직였거든요. 하루 빠지고 그 이후에 더 올랐어요. 네. 그 부분만큼 더 올라야 되지 않겠냐는 표현을 하시는데 항생 지수는 다 오른 거 다 합쳐서 24%예요. 상해 종합 지수가 그날 8% 오르면서 더 급등했어요. 그래서 21% 비슷하게 올랐어요. 네, 사실 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곧바로 경제 회복 증량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이어서 재정 부분도 동참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군 지출 확대 방안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저소득층 세금이나 특별 채권 발행 등을 제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는 뭐 10조 위안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나와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증량 정책이라 하면 괄호치고 이제 써놨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양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 요걸 요번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게 지금 있잖아요. 오늘 중국 시장이 열려요. 열려서 매물 좀 나온다. 근데 이걸 발표가 되면 네. 방어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타이밍도 좀 맞추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난번에 급등한 거는 마지막에 연휴 전에 급등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물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적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쇼커버도 상당히 있었고 특히 파생 상품의 쇼커버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뉴스 중에 파생 상품을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경제 지표만 얘기하고 또 수급 얘기할 때는 주식의 실물 주식의 상황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파생 상품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난 8월 달에 폭락하고 9월 달에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양매도 전략을 옵션 양매도 전략을 기관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개인들도 돈 좀 있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폭등하거나 폭락하면은 무한대로 터집니다. 무한대로. 네. 그래서 미수채권이 몇백억씩 발행이 돼요. 네. 이게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파생상품은 그래요. 그리고 파생상품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수급이 쏠림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지난 이번 연휴 전에 8% 오르는 부분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금융정책과 더불어서 재정 부분 동참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네. 뭐 괜히 한번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정도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뭐 전문가수 교수님 오시니까 네. 말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뉴스는 미국 정부가 4대 송배전 신규 전력망에 15억 달러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 4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 신규 투자하는데 미국 전역에 4개 노선의 송배전 프로젝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냥 이거 하나만 써왔는데 SK증권의 이름은 제가 안 써왔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보고서를 냈는데 텍사스주는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전력망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지역과의 전력망이 연결되는 걸 네, 한다는 네.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 미국에서 이 전력망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대대적인 프로젝트라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주별로 이렇게 독립돼 있던 전력망 같은 것도 완전히 이제 나라 전체로 통합을 좀 예, 해버리는. 완전히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다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그냥 네. 다 까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뭐 전력망 송전시설 이렇게 하려면 보통이 아닐 텐데 미국처럼 땅덩어리 그런 나라는 예. 어떻게 다 하나 거?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걸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요 뉴스가 원래는 있었던 건데 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우리 송배전 네네. 업체들이 기업들이 다 갑자기 확 떴었어요. 전력기기 가야죠. 예, 대부분 다 떴습니다. 어제. 아,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 다 떴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수급이 공급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한번 시장에서는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5, 6은 미국 시장에 대한 단신들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집권 시에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 200%를 매길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로이터의 말로 지금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멕시코산 자동차요? 예, 원래 100% 매긴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해서 우회 수출한다.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네. 그런 워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영향을 받습니다. 멕시코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여기 지금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보험 가입 불가를 소유자들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 왜? 예, 왜 그러냐? 고장이 너무 작고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안 된다. 아, 뭐 이런 뉴스들도 좀 하나 나와 있는 게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걱정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요. 지금 뭐 전쟁도 한편에서 전쟁이지만 미국은 내적으로는 이 허리케인 있잖아요. 아. 지난번에 헐린이 지금 통과됐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밀턴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은 비용이 많이 나가죠. 항공 안 좋겠죠. 멈춰야 되니까. 네. 여행도 그쪽이 여행 지역이잖아요. 네. 안 좋겠죠. 그래서 산업의 부정적 영향의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금 하고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도 영향. 이게 허리케인 피해가 크면 현 정부에 좀 그렇죠. 불리하겠죠? 불리하다고 보고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유가 그리고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우려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좀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그 허리케인 자주 오는데. 네. 맞아요. 또 상습 지역이 있더만요. 네, 항상 상습 지역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뉴욕을 한번 갔을 때 유선남님을 만났는데 그때 뉴욕 한번 간 걸로. 아니야 일주일 간 걸로 이렇게 몇 번 푸는데 그거 한 1년 동안 얘기해야죠. 한번 갔다 오고. 아니 한 번 갔다 오고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럼요. 예. 목이나 좀 풀어요. 목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재난 문자 같은 거 오면은 뭐 어디 좀 호우 재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정도는 재난 문자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뭐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부터 해서 1층까지 다 잠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경계심 그리고 준비가 되게 많은 게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뭐 비 한 번 오면은 학교 잠깐 멈추고 눈 한 번 오면 맞아요. 오늘 학교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피난 아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 거는 밀러는 네. 피난 대비를 좀 하고 있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까지. 전체 산업에 영향을 꽤 주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우 기자는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면역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들몰기가 홍삼. 고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반도체 쪽의 뉴스들이 좀 있는데 그 전병서 교수님이 이 위에 나오는데 제가 이 교수님께 수업을 해가지고 진짜 잘 알아요. 그리고 대우증권에서 리서치센터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중국 전문가이시지만. 네. 이따 반도체 또 질문을 좀 이따 한번 해줘서 네. 저도 좀 듣게. 네네네. 낸드 쪽이 지금 가격이 9월에 11.4% 하락했어요. 그리고 평균 가동률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랬던 것은 예상보다 IT 기기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낸드를 감산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디램은 AI용 제품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낸드를 줄이고 디램을 좀 늘리려고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낸드 쪽은 삼성, SK하이닉스가 다시 감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머니투데이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9번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요. 8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531억 달러. 글로벌 반도체 그 협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전년 동기가 44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리고 전월이 513억 달러예요. 엄청나게 는 겁니다. 사상 최대예요. 근데 보세요. PC나 모바일 IT 기기가 약세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이 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는 뭐냐? AI 향이 이거는 그냥 강세가 아니고 슈퍼 강세다. 어마어마한 강세다. 이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지 강하다. 그 얘기를 네.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 주가도 차별을 두는 거죠. 네, 네. 차별을 계속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8번 뉴스는요. 지금 삼성 이재용 제가 죄송한데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옛날에 부회장. 네. 회장. 예, 회장.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함께 저기가 있죠. 필리핀. 그런가요? 예, 네. 필리핀에서 기자가 인텔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삼성도 요즘에 위기 상황인데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분사를 고려하는지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사업을 키우려는 열망이 크다, 분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삼성의 이 HBM3, 이 HBM4가 막 보도가 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보도 나와도 뭘 통과했다, 뭐 이런 보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시니컬하게 그냥 묻고 넘어가요. 그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건 이제 안 믿습니다. 삼성에서 나와야 돼요. 삼성에서 네.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삼성의 이정 회장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에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삼성 측의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 9번은 그냥 우리 시장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9번은 시장 얘기네요. 9번부터 말씀드리면 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실물 이전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퇴직연금, 우리 주식도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주식은 바뀌었습니다. 주식 만약에 기업증권사에서 니은증권사로 옮기시려면 어떻게 해요? 팔아서 다시 사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그냥 갑니다. 그냥. 그냥 주식이 갈수 그냥 있어요? 갑니다. 주식이 그냥 다 가요. 수수료만 좀 내면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그거 그냥 갑니다. 다. 그럼 팔면은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타이밍도 놓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그냥 갑니다. 전부 다 그냥 가거든요. 돈만 내가 따로 그냥 거기 있는 현금만 따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하고 IRP가 이전에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있는 ETF를 샀던 아니면 뭐 거기에 펀드를 샀던 네. 거기 보면 DC형에서는 펀드를 막 사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네. 펀드를 가입을 하잖아요. 네. DC형 안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네. 사게 선택해서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왜 옮기고 싶냐? 다른 데 봤더니 더 좋은 상품이 많아 그 안에. 네. 이게 다 달라요. 이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회사의 안에 이 소개하는 상품이 전부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더 수익이 좋고 더 다양한 상품을 그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또는 뭐 누가 부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막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전을 할 때 그동안에는 그거를 다 팔고 현금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다만 MF나 ELS 그리고 뭐 현금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현금화를 좀 해야 돼요. 네. 나머지들은 그대로 그냥 갈 수 회사 있고요. 옮기는데 뭐 별로 문제 없다. 예, 근데 퇴직연금은 1년에 옮길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IRP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외로 IRP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요거는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이걸 몰라가지고 팔았다가 현금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은 안 되죠. IRP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계좌 옮기는 거. 증권사별로.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헷갈렸었냐면 심지어 달러 옮기는 것도 안 돼. 그렇죠. 왜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환전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럴 맞아요. 거예요. 제 그래서 생각에는 환전 때문에 달러는 그럴 거예요. 한화로 바꿨다가 다시 계좌 옮겨서 다시 달러. 왜 그러냐면 각 기관마다 증권사나 은행마다 환전 수수료를 다 달라요. 똑같은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네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 좀 꼼꼼히 좀 챙겨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뭐 지금 4년 넘게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퇴직연금하고 IRP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이쪽 우리 3프로에서도 좀 컨텐츠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의외로 잘 이거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잘 많아요. 많아서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8번 뉴스는 그냥 웃겨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뭐예요? 러닝화 계급도 있잖아요. 지금 MZ 세대가 달리기에 푹 빠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참 진짜 왜요? 아휴. 아니 뭐랄까 나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취향이란 게 없나? 그렇죠. 너무 싶을 정도로. 가볍죠. 아니 뭐 무슨 골프 한 번 하면 죄다 몰려가서 골프하고 팬데믹 때는 20대 골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골프장 또 가면. 테니스 맞아요. 뭐 하니까 또 죄다 지금 싹 테니스. 없어졌다가 테니스로 갔다가 지금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리기로 갔어요. 아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나 나한테 맞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걸 쭉 하면 되지. 저 이게 되게 불만이에요. 뭐요? 저는 5년 넘게 뛰었거든요. 2019년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신발을 못 사요. 제 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예. 좋은 신발은 굉장히 다 비싸요. 품절이에요. 품절까지 심지어 나와. 예. 리셀러들이 예. 먼저 사기 때문에 예. 아예 못 사요. 아니 아무거나 신고 뛰면 되지 뭘?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거 가져왔지 않습니까? 한 켤레 30마리 넘고 그리고 일부 러닝하는 품기예요. 품기.
그냥 싸가지고 리셀링 한다는 거예요. 써놓으셨군요. 리셀링 한다는 아니, 거예요. 품귀라는 게 무슨 그래서 지금 그냥 제품이 재밌어서 없다고요? 가져왔는데요. 이거예요. 다나와에서 나온 건데 제가 저걸 못 제목이 샀어요, 웃겨 저걸. 죽겠어. 월드 클래스, 국가대표, 지역 대표, 동네 대표, 마실용, 입문용. 마실이라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 이주호 기자는 여기서 뭐예요? 저거 그 알파플라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있잖아요. 거야? 어디에 있는 그 거예요? 월드 클래스. 오. 저걸 살려고 그러니까 저게 3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못 사서 2를 샀어요. 아니 그게 2랑 3랑 무슨 차이 있는데? 신제품. 아니 근데 너무 아니 한심하다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오래 뛰었잖아요. 제가 오래 뛰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기존 신발하고 저 그 기능성 신발을 신고 신으면 여기 탄소 섬유 플레이트가 들어 있어요. 아이고. 걔네가 밀어줘요, 절. 아니 기량이 달라진다니까요. 아니 뭐든지 거기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 뭐 사이클, 자전거도 그렇죠. 자전거 막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당연히 좋죠. 아이고 아디스아바바 나셨다 정말. 저 아디스아바바 맞나? 그 옛날에 그 마라톤 스타 누구죠? 아니 있었는데. 아니 뭐 아니. 최근에 킵 쪽에도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년대 마라토너가 네. 신었던 가장 좋은 신발이 아마 여기 입문용보다 더 나쁠 걸? 그렇긴 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하시는 분은 되게 따지죠.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좀 더 뭐 이렇게 가볍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가볍고 네. 좀 더 탄성이 좋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그냥 한 10만 원짜리 사서 네. 아니 게 처음에는 전 경품 받은 걸로 뛰다가 이게 무릎이 아파서 하나씩 바꾼 거죠. 아이고 이거 신는다고 안 아파요 무릎이? 안 아파요. 정말 미쳐버리겠네 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요. 그래도 아. 저는 매듭은 줘야 되니까 네. 재미있어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걸 딱 뉴스를 접하자마자 두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전보다 우리 MZ 세대들이 주머니가 조금 가벼워졌구나. 다양한 장비를 못 네, 사니.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럴 수도 골프장 없어졌습니다. MZ 세대는 골프장 가보면서 없어졌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제가 딱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걸 또 붐을 일으키면 얼마나 또 애들 힘들까 부모님들이. 막 이런 부분 막 이렇게. 그렇지 이거 30만 원짜리 다 사야 되니까 애들. 학교 가서 자기들끼리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아유 저거 어디 저 마실용 신고 나왔네 저거 이러면서. 참 이런 거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요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 러닝화 계급도라는 걸 말이죠. 옛날에 파카 할 때 그랬죠. 그죠? 파카가 뭐죠? 파카라고 하지 않나요? 뭐예요? 뭐 그. 그저 다운 점퍼, 네. 등골 브레이커. 네. 예. 요거는 제가 보니까 시코나, 서코나, 엔돌핀 프로포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만든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계급도 만들잖아요. 네. 계급도 누가 그 힘들게 물론 이제 개인이 그냥 만들기도 해 재미로. 네. 그건 되게 어설퍼 그림 자체가. 이렇게 막 선 찍찍 거놓고.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제대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마케팅 팀에서 만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마케팅 팀에서 자기네 거 맨 위로 올리면 너무 티 나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맨 위에다 놔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쯤에 슬쩍 하나 넣는다고. 네. 제가 볼 땐 이 서코난과 시코난과는 엔돌핀. 예, 이거 이 회사 마케팅 팀에서 만든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해 봅니다. 확실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야. 요 어디 거에 이제 서코나라고 있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서코니, 서코니인가 보다. 서코니. 제가 볼 때 그겁니다. 공무원 많으니까요. 예, 그 팀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이런 인사이트 같은 거를 나도 갖고 싶어요. 정프로처럼 저도 살고 싶어요. 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 투어, 미국 파이낸스 칼리지 투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까지 아마 신청 마감인가요? 네. 마지막 탑승 기회. 특히 이제 거기에 가신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의견도 교환하시고 거기 가시면 뭐 유명 대학들 동부에 있는 네. 또 뉴욕의 뭐 NYSE 같은 데도 방문하시고요. 또 톰리 뭐 이런 네. 사람들이랑 같이 유명 또 대화하실 수 투자자. 있는 네. 대략 한 굉장히 소규모로 뭐 열 몇 명 뭐 이 정도로 아마 저희가 팀을 꾸릴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 티켓 놓치지 마시고 그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네. 자제분하고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죠. 네. 아이들에게. 저 여기가 하버드야. 너 나중에 다닐 학교잖아. 네. 자 보스턴도 갑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네. 저 러닝화 계급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저도 하나 그러면 이거는 테무에서 안 파는 거죠? 자, 우리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